어둠은 마을을 삼키듯 내려앉아 있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의 이 작은 마을은 겨울이 다가오면 언제나 기묘한 정막에 잠기곤 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진 곳이었지만 그 정막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한 뒤 혼자 조용히 지낼 곳을 찾다가 이 마을의 한 낡은 민가를 빌려 내려왔다. 이름은 한지훈, 25.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한동안 혼자 지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집주인은 노인이었는데 집 열쇠를 넘겨주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밤엔 창문 커튼 꼭 닫으쇼. 혹시라도 얼굴 없는 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시골 특유의 미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인은 진지했고 눈은 마치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며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풀고 벽난로에 불을 지핀 뒤 오래된 방을 둘러보았다. 집은 꽤 낡았지만 생각보다 넓었고 천장은 낮고 마루는 오래돼 삐걱거렸다. 그러나 문제는 창문이었다. 창문 유리는 군데군데 긁혀 있었고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댄 듯 긴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집 바깥쪽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긁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피곤함을 핑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앞산을 헤집으며 휘파람처럼 울어댔다. 짙은 어둠 속에서 나는 글을 쓰려고 노트북을 켜놓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문득 머릿속에 낮에 들었던 노인의 말이 스쳤다. 얼굴 없는 게 돌아다닌다. 나는 헛웃음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내리려 했다. 그때였다. 창문 너머에서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산속 외딴 집, 주변에는 사람 하나 살지 않는다. 게다가 이 밤중에 나는 얼어붙은 채 창문을 바라보았다. 외풍이 스며든 틈이 떨리는 듯 움직였지만 커튼은 아직 걷혀 있었고 어둠은 유리창 밖에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또각, 또각. 누군가 창문 바로 앞에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손을 뻗어 커튼을 잡았다. 하지만 증발하듯 사라지는 호흡 소리와 함께 갑자기 창문에 무언가가 달라붙었다. 나는 놀라 커튼을 잡은 손을 놓아버렸다. 창문에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눈도 코도 입도 없는 하얀 피부 조각 같은 것이었다. 마치 사람의 얼굴을 껍질째 벗겨낸 뒤 빈자리를 유리창에 눌러 붙인 것처럼. 나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끔찍한 한기가 척추를 타고 내려오고 손끝까지 얼어붙었다. 그것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유리를 긁기 시작했다. 끼익, 끼익, 손톱도 없는 손이 유리 위를 어루만지듯 긁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공포가 폭발하려는 찰나, 그 얼굴 없는 것은 갑자기 형태를 흐리며 사라져버렸다. 정확히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겨우 진정하려는 순간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깜박이며 자동으로 타이핑이 시작되었다. 지훈아, 커튼을 왜 열어놨어? 그거 따라 들어왔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화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메시지 창이 떠 있었고 누가 쳤는지 모를 문장이 계속 이어졌다. 창문을 보지 마. 지금은 이미 내 뒤에 있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숨소리가 귓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숨을 삼킨 채로 굳어 있었다. 뒤에서 들리는 그 기묘한 숨소리는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차가웠다. 마치 사람의 숨을 흉내내는 무언가가 내 목덜미 바로 뒤에서 따라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뒤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본다면 정말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서 노트북 화면은 계속 깜박였고 누군가가 내 대신 타이핑을 이어갔다. 지훈아,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건 얼굴을 빌리려고 해. 그 문장을 본 순간 내 머릿속엔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진 조각처럼 번쩍 무언가가 스쳤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떠올리지는 못했다. 침을 삼킨 뒤 나는 최대한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뒤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마저 멎은 듯 조용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커튼을 완전히 닫았다. 그러자 바람도 없는데 천이 부르르 떨렸다. 유리창 바깥쪽에서 무언가가 천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 나는 못 본 척하며 뒤로 물러나 방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는 오래된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다. 그런데 모든 액자 속 인물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스케치처럼 흐리거나 낡은 사진이 아니라 정말로 얼굴 부분만 누군가 손바닥으로 쓰러지어 버린 듯 매끈하게 없었다. 얼굴 없는 귀신. 노인의 말이 다시 귓가를 훑고 지나갔다. 그제야 나는 이 마을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하지만 집 안보다 바깥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었다. 겨우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발밑을 비추며 걸었다. 그러다 마을 어귀의 작은 폐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쪽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는 좁고 냄새가 심했다. 눅눅한 나무 냄새와 곰팡내, 오래된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이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역시나 얼굴이 모조리 지워져 있었다. 그러다 가장 큰 액자 앞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액자 안에는 네 가족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전부 없다. 대신 액자 유리 위에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손자국은 손가락이 5개가 아니었다. 6개였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때 손자국 아래쪽에 낙서처럼 파여 있는 문장을 발견했다. 얼굴은 빌리는 것이다. 주인이 필요하다. 나는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폐가 문이 스스륵 닫혔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돌아보았다. 문 안쪽 어둠 속에 사람 형체 같은 것이 서 있었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정확히는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하얀 살결만 매끈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나를 보는 듯했다. 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또각, 또각. 그 걸음에서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발끝이 땅에 닿는 소리가 과하게 뚜렷하게 들린다는 점. 그리고 발자국 소리는 하나인데 그 그림자는 2개였다. 나는 충격에 굳어 서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일어섰다. 2번째 형체, 2번째 얼굴 없는 무언가가 나타났다. 3번째, 4번째. 폐가의 구석구석에서 마치 잠에서 깬 듯 형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두 얼굴이 없었다. 모두 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한 사람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얼굴? 내놔.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문고리는 만지자마자 뜨겁게 달아올랐다. 불에 데인 듯 손이 튕겨나갔다. 그 사이 얼굴 없는 것들 중 하나가 고개를 틀어 이상하게 길게 나를 향해 뻗어오더니 쫙! 스트레칭 사운드. 자기 손가락을 내 얼굴에 대었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바닥은 마치 젖은 가죽처럼 축축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것은 내 얼굴 윤곽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더듬기 시작했다. 눈, 코, 입의 위치를 확인하듯. 마치 새로운 얼굴을 찾는 듯.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떼어내 폐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은 뒤에서 쾅 닫히며 진동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여전히 속삭임이 들려왔다. 얼굴? 하나만, 하나만 빌려줘. 나는 그대로 마을 길을 헤매듯 달렸다. 뛰는 내내 등 뒤에서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가 따라붙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내 얼굴이 없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폐가에서 도망쳐 나온 뒤로 나는 마을을 정신없이 달렸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이 얼어붙는 듯했다.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또각또각 발소리는 그 어떤 추위보다 더 날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마을 회관 쪽으로 몸을 숨기려 뛰어갔다. 문을 밀어 열자 안은 비어 있었다.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축축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나는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로 위 천장에서 미세한 긁는 소리가 들렸다. 긁긁긁. 마치 누군가가 천장 위를 기어다니는 듯한 기묘한 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천장 틈 사이로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하얗고 길고 손톱은 기묘하게 검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 애써 참고 뒤로 물러났다. 손가락은 내 반응을 느끼기라도 한 듯 나를 향해 휘적휘적 움직였다. 대체 뭐야? 그 순간 마을 회관 한쪽에 놓인 낡은 책장에서 종이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비에 젖은 듯한 종이, 오래된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내 발끝에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오래된 문서였고 마을 무당의 기록처럼 보였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얼굴을 잃은 자들의 기억, 숨이 턱 막히는 제목이었다. 나는 급하게 내용을 펼쳤다. 기록 1. 사라진 얼굴. 이 마을에서는 가끔 사람이 얼굴을 잃은 채 발견된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눈, 코, 입이 사라진 채 하얀 살만 남는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벌리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는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다. 기록 2. 얼굴 없는 자의 출처. 얼굴 없는 귀신은 얼굴을 잃고 죽은 자가 아니라 얼굴을 모으는 존재이다. 그들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오래 떠돌다가 새로운 얼굴을 찾는다. 그들이 얼굴을 만질 때 그 얼굴의 기억을 훔쳐간다. 숨이 멎는 듯했다. 손끝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천장에 다시 시선을 올렸다. 아까 보였던 손가락은 이제 4개, 5개. 여러 손가락들이 천장 틈 사이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나를 가리켰다. 나는 몸을 돌려 급히 문으로 달려가 열었다. 하지만 문 밖에 어떤 형체가 서 있었다. 흰 피부, 움직이지 않는 몸, 그리고 얼굴이 없는 머리. 그 형체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 내 귓가에서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 돌려줘.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얼굴 없는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며 팔을 뻗었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내 뺨을 그어보듯 천천히 지나갔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떤 기억이 빠져나가는 듯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듯한. 그만해. 하지만 형체는 멈추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아주 어렸을 때 이 마을에 온 적이 있었다. 어린 내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 얼굴 없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미 이 존재를 본 적이 있다. 머리에 통증이 일었다. 기억이 조각나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끌어냈다. 이쪽이야, 빨리! 그것은 마을 무당이었다. 낡은 옷차림, 손에는 방울을 쥐고 있었다. 늦었어. 너무 깊이 끌려갔어. 무당은 내 얼굴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뭐가요? 무당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녀석들, 네 얼굴을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어. 넌 이 마을에서 얼굴을 빼앗길 뻔한 아이였어. 순간 머릿속에 어릴 적 장면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울고 있는 나, 그리고 내 얼굴을 만지던 하얀 손. 나는 온몸이 떨렸다. 왜 저를? 무당은 낮게 답했다. 넌 이미 한 번 그들에게 얼굴을 빌려줬던 아이야. 나는 숨을 멈췄다. 무당은 내 어깨를 강하게 잡았다. 기억해. 너는 이 마을에서 사라진 아이였어. 너의 얼굴을 누군가 대신 가지고 있었지. 순간 폐가에서 보았던 손자국의 6손가락이 떠올랐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는 누구죠? 무당은 잠시 침묵하다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넌 내 얼굴이 원래 주인이 아닌 아이야.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관의 불이 모조리 꺼졌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발자국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또각, 딱, 또각. 얼굴 없는 것들이 모두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발자국 소리가 동시에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는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사람의 발소리와는 조금 달랐다. 관절이 어긋난 무언가가 바닥을 짚고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리듬. 나는 무당의 소매를 붙잡았다. 어떻게 해야 해요? 무당은 방울을 강하게 흔들며 주문을 읊조렸다. 얼굴 없는 자들은 기억으로 살아간다. 내 기억을 완전히 가져가기 전에 여길 떠나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공기 자체가 변하고 있었다. 차갑고 끈적하고 숨 쉴 때마다 고여있던 악취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둠 팥에서 하나, 둘, 흰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에는 눈, 코, 입이 없는 매끈한 살덩어리만.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인지 나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 중 가장 큰 형체가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나의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그때 형체의 손가락 끝에서 낯선 촉감이 내 얼굴에 닿았다. 차갑고 미끄럽고 피부 같지 않은 무언가. 그것은 내 얼굴 전체를 천천히 떠다니듯 훑었다. 마치 얼굴의 구조를 읽고 기억을 더듬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 순간 머릿속에 전혀 모르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아이.
나와 비슷하게 생긴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얼굴을 어떤 형체가 천천히 떼어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이건 뭐야? 무당이 소리쳤다. 그건 내 기억이야. 그건 내 얼굴의 원래 주인의 기억이야. 나는 숨이 멎었다. 무당의 말이 몽둥이처럼 머리를 때렸다. 넌 네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 어릴 적 이 마을에서 얼굴 없는 자들에게 잡혀 다른 아이의 얼굴을 이식받은 거야. 순간 폐가에서 보았던 6개 손가락의 자국이 떠올랐다. 그 자국에 비친 낯선 얼굴도 그 얼굴, 그 아이, 그 소녀, 그녀가 내 얼굴의 주인이었다.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었다. 그럼 그 아이는? 무당은 차갑게 대답했다. 얼굴을 잃고 죽었다. 그 이후로 이 마을에 떠돌고 있지.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형체가 내 귀 옆까지 얼굴 없는 머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입이 없는 얼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돌려줘. 나는 전율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수없이 들어왔던 어릴 적 꿈에 자주 나오던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내 얼굴 돌려줘. 그때 내 시선이 형체의 머리 부분에 닿았다. 거기에는 얼굴의 윤곽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눈, 코, 입, 형체의 살 아래에서 조금씩 꿈틀거리며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얼굴이었다. 내 얼굴이 천천히 그녀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절규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무당이 외쳤다. 멈춰!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야! 얼굴 없는 형체가 내 맨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순간 얼굴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내 눈이 흐려지고 입이 감기고 피부가 둔해지고 마치 내 얼굴이 천천히 지워지는 느낌. 내가 울부짖었다. 제발 멈춰!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가고 있었다. 그때 무당이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방울이 찢어지듯 울리고 바람이 폭발하듯 휘몰아쳤다. 형체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얼굴의 감각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고 눈앞이 부엽게 흔들렸다. 무당은 내 얼굴을 살폈다. 그 표정은 이미 희망이 거의 없다는 듯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넌 절반은 이미 가져갔어. 내 얼굴의 기억도 함께. 나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그 아이는요? 무당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회관 저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까 나를 향해 다가오던 큰 형체 대신 작고 왜소한 어린 소녀의 형태가 서 있었다. 눈, 코, 입이 없는 하얀 얼굴.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느껴졌다. 기묘하게 슬프고 기묘하게 안도하는 얼굴 없는 표정. 무당이 속삭였다. 그 애는 드디어 자신의 얼굴을 되찾은 거야. 내 기억 일부와 함께. 나는 입술을 떨며 묻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무당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넌 이제 누구인지 모를 거야. 그리고 언젠가 얼굴 없는 자들이 네 나머지 얼굴도 가지러 올 거다. 나는 숨을 멈췄다. 회관의 문이 천천히 저절로 열렸다. 밖에서는 또각 또각 발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많았다. 무당은 등을 돌렸다. 도망쳐라. 하지만 절대 잊지 마. 넌 이미 한 번 빼앗겼던 아이야. 나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멀어지는 회관에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다음엔 완전히 돌려받을게.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집요하고 끝없는 의지. 바람이 스쳤다. 어두운 길 위에 흰 그림자 몇 개가 나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또각, 또각, 또각. 나는 뛰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울 속의 나는 언제나 조금씩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얼굴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